안녕하세요. 루자입니다. 루시드 모터스가 실적 발표 이후 크게 하락했습니다. 실적은 예상보다 나쁘지는 않았고 매출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요, 장중 7.78달러에서 6.18달러까지 급락한 뒤 현재 6.7달러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죠. 오늘 시가는 6.94달러, 장중 최고가는 7.24달러, 최저가는 6.18달러였습니다. 거래량도 약 2,100만 주를 넘어섰는데요. 평균 거래량보다 많은 수준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매도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은 왜 매도를 했을까요? 여전히 적자가 크다는 점을 가장 크게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루시드 모터스의 현금 흐름과 어떤 것들이 악재로 작용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보면 재고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단기적으로 생산을 줄인다. 보통 자동차 회사가 생산을 줄인다고 발표하면 시장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수요가 약해졌거나 공장에 문제가 생겼거나 판매가 부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루시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생산 감소는요,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선택한 전략이라는 점을 회사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를 보면 2026년 2분기 생산량은 4,774대입니다. 직전 분기인 1분기에 5,500대보다 약 13% 감소했죠. 이 숫자만 보면 생산이 줄었네. 회사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 대상입니다. 작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오히려 24% 증가했습니다. 즉, 회사가 생산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생산 속도를 조절했다는 게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산을 줄인 전략이 실제로 효과를 냈을까요? 그래서 제목을 보면 수요 중심의 인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 여기서 핵심은 수요 중심이라는 표현인데요. 과거에는 공장에서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제 고객이 원하는 만큼 판매하고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도 증가를 이끌었을까요? 첫 번째는 그래비티 SUV겠죠. 이번 실적 발표에서 그래비티가 2분기 인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우 중요한 변화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루시드의 판매는 대부분 에어 세단에 의존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래비티가 판매의 중심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훨씬 균형 잡힌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동 시장의 성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중동 지역 인도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사우디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연간 4,000대 이상 구매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장기 계약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즉, 중동 시장은 단순한 해외 판매처가 아니고요. 루시드에게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하는 핵심 시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분기 발생했던 일부 판매 차질이 해소됐다는 점인데요. 회사에 따르면 1분기에는 일시적인 판매 중단으로 일부 주문이 지연됐지만 2분기에는 이 주문들이 정상적으로 인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는 2분기 인도량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죠. 자, 이제부터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렸던 숫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매출입니다. 지금까지 루시드는 구조조정을 했고요. 생산 전략도 바꿨고 인도량도 늘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장에 궁금한 것은 하나였죠. 그래서 돈을 벌었냐? 2026년 2분기 매출은 405 밀리언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직전 분기보다 무려 44% 증가했고요. 작년과 같은 기간에 비교해도 56% 성장했습니다. 특히 1분기 매출이 2억 8,200만 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요. 한 분기 만에 1억 달러 이상 매출이 증가한 것입니다. 단순한 증가가 아니라 실적의 흐름이 다시 위를 향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매출을 이끌었냐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 인도량 증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분기 인도량은 3,953대로 전분기 대비 약 28% 증가했죠. 차량을 더 많이 고객에게 인도하면서 매출 역시 자연스럽게 확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품 구성과 가격 개선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수익성이 더 좋은 차량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핵심은 바로 그래비티죠. 세 번째로는 규제 크레딧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친환경차 판매를 통해 규제 크레딧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이를 다른 제조사의 판매에 추가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이러한 규제 크레딧이 매출 증가에 일부 기여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네요. 자, 그리고 가장 꼼꼼하게 봐야 하는 숫자인데요. 마진입니다. 그로스 마진.
사실 매출을 늘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얼마나 남기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결국 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루시드 역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총 마진을 가장 중요한 지표 가운데로 하나로 제시했습니다. 마이너스 105%입니다. 숫자만 보면 솔직히 좋은 숫자는 아니죠. 쉽게 말하면 100달러를 팔았는데 생산과 판매에 205달러가 들어간 셈입니다. 즉, 아직도 차량 한 대를 판매할 때마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 전분기 대비 총 마진이 500 베이시스 포인트, 즉 5% 포인트 개선됐다고 강조합니다. 1분기 총 마진은 마이너스 110%였지만 2분기에는 마이너스 105%까지 개선됐습니다. 아직 적자는 맞지만 손실폭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런 흐름은 턴어라운드 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총마진이 아직도 이렇게 낮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고정비 부담이고요. 두 번째로는 재고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한 약 3억 달러 규모의 손상 차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재고를 줄이고요. 생산 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재고의 가치가 낮아졌다고 판단해 회계적으로 약 3억 달러를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상 차손이 이번 분기 총 마진을 무려 74%포인트나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일회성 비용이 없었다면 총 마진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40만 달러 규모의 규제 크레딧 수익입니다. 앞서 매출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친환경 차 판매를 통해 확보한 규제 크레딧이 총 마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이 역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차량 자체의 수익성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에비타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매출과 순이익만 보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이 숫자를 더 중요하게 보겠죠. 왜냐하면 에비타는 회사의 본업이 실제로 얼마나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인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이너스 901 밀리언 달러. 겉으로 보면 상당히 큰 적자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방향입니다. 이번 분기 에비타가 직전 분기 대비 15%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다운 15%라는 표현은 적자 규모가 15% 줄었다는 의미겠죠. 즉, 1분기보다 손실폭은 개선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적자가 이렇게나 클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래비티 생산 확대 과정을 꼽았고요. 두 번째로는 회사 운영비가 전분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한 운영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된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요. 18%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 앞서 소개했던 구조조정이 실제 비용 절감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분기에 발생했던 일부 일회성 비용이 이번 분기에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즉, 전분기에 있었던 특별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운영비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투자도 계속 진행되고 있죠. 바로 코스모스 미드사이즈 플랫폼 개발입니다. 현재는 프로토타입 제작, 시험 부품, 생산 설비 준비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우디 AMP2 공장 건설 비용도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즉, 루시드는 비용을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고요. 불필요한 비용은 줄이고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만 유지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억 달러 손실을 감수한 이후 루시드가 미래를 위한 선택한 결단이라고 봅니다. 바로 재고 손상인데요. 처음 이 숫자를 보면 많은 투자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3억 달러나 손실을 반영했다고? 실제로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 자체보다요. 왜 지금 이 손실을 인식했는가죠. 자, 제목을 보면 재고를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인 손상 인식과 대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즉 선제적이라는 표현이겠죠.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더 큰 문제를 막기 위해 미리 재무제표를 정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지금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전략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재고를 줄이고 이번 손상 인식 역시 바로 그 전략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재고를 계속 장부의 높은 가치로 남겨두는 것보다 지금 손실을 한 번에 반영하고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재무 건전성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는 생산량을 줄이면서 앞으로 부품 구매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도 함께 줄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번 분기에는 3억 달러라는 큰 비용을 한 번에 반영했지만 그 대신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추가 손실은 줄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지금 아프더라도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전략이죠. 자, 그리고 프리캐시 플로우입니다. 즉, 잉여 현금 흐름인데요. 또한 많은 투자자들이 순이익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숫자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회계상 이익을 낼 수 있지만 실제 현금이 계속 나빠져 간다면 결국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금을 얼마나 태우고 있는가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1476 밀리언 달러. 직전 분기보다 현금 유출 규모가 약 3% 개선됐습니다. 크게 좋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현금이 더 빠르게 소모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확인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리고 운전 자본을 설명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그래비티 생산이 확대되면서 완성차 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이미 생산이 완료됐지만 아직 고객에게 모두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즉, 돈은 먼저 들어갔지만 매출과 현금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루시드는 앞으로 유동성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리하게 생산을 안 늘리고요. 현금을 지키고 필요한 곳에 투자만 하겠다 밝혔습니다. 그리고 차량 한 대당 수익성을 개선하고요. 흑자 전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운영 방식도 더욱 안정적으로 가져가겠다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이 한 장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시간 관계상 이만큼 하겠고요. 바로 CF의 서머리입니다. 자, 투자자들에게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루시드가 어떤 방향으로 회사를 바꾸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생산 체계 개편은 이미 실행되고 있다. 조직 개편 역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비용 절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 재고, 설비 투자, 운영비 전반에서 추가적인 개선 기회를 계속 발굴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만큼은 절대 줄이지 않겠다고 강조도 했는데요. 코스모스, 차세대 플랫폼, 자율주행, 로보택시, AMP2 이 모든 프로젝트가 모두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비록 주가는 크게 하락했지만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